제 거 보고 궁금하셨던 분들 매출 도대체 혼자 어떻게 하는데 알려줘. 근데 그런 분들 안 돼요. 월 막 3, 4천 벌고 계시는 분들 안 되고. 여러분들은 혹시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고객이에요. 미용은 굉장히 수동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고객이 와야만 내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고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내 손으로 직접적인 노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이 오게끔 하는 방법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시술하는 거 그리고 고객 다시 오게끔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것까지 이 시스템이 있다는 걸 이 생각은 사실 미용사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세분화하고 어떻게 나눠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당기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해드려서 좀 더 나를 매력적으로 어필할지 어떻게 해서 다시 생각이 나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긴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미용은 기술로만 먹고 사는 시대라는 게 오래됐잖아요. 기술 뭐 머리 요즘 솜브레나 옴브레나 발레아주나 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테크닉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난 진짜 다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용은 다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워낙 많았으니까 다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준에 따라서 모든 걸 배우고 모든 걸 습득하고 모든 걸 더 잘해드리기 위해 되게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미용사들이.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느꼈던 건 과연 내가 이걸 배운다고 내 고객한테 써먹을 수 있는 이 응용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일본의 되게 유명한 그런 컬러 전문 살롱을 가서 배워온 이 3D 컬러라는 테크닉을 고객님한테 어떤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을까라는 게 되지 않으면 300만 원 주든 500만 원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어떤 교육을 받아도 나한테는 습득이 됐지만 고객한테 써먹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없는데 요즘 미용 교육들은 시그니처를 만들어라 해서 시그니처라는 단어에 꽂히고 뭘 배워라. 뭐 아이론펌이 유행하면 아이론펌을 배우고 뭐 솜브레가 유행하면 솜브레를 배우고 아니면 복구펌이라든지 복구 클리닉이라든지 뭐 어떤 클리닉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집중하기 시작하고 포커싱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포커싱은 미용사들이 해야 되는 포커싱이 아니에요. 3%의 기술이 있다면 97%는 그 기술을 어떻게 써먹는지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 시그니처로 방법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자체도 지금 정의하지 못하는데 내 기술을 어떻게 정의하며 내 기술이 어떻게 고객님한테 활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용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매출을 올리는 쉬운 방법이 뭘까요?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매출을 어떻게 하면 1000만 원 할 수 있나요? 객단가 어떻게 올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건 정말 되게 무궁무진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키가 작은 사람인데 키가 큰 사람을 동경해 왔어.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이다 보니까 키가 큰 사람을 부러워했었으니까 그 키 큰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머리가 뭘까라는 걸 팠어요. 근데 그거를 키 작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제공할 수 있냐는 거지. 키 작은 고객이 나한테 먼저 고민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내가 고객님 키가 작으시니까 키가 커 보이는 머리를 해드릴게요 라고 먼저 할 수 있냐는 거지. 고객이 나한테 그만큼의 믿음을 줬을까요? 그 믿음을 줬을 때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고객이 나를 믿게 돼서 난 머리를 맡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신뢰인 건데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저는 이게 정말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브랜딩, 마케팅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미용사의 가장 큰 본질이고 가장 큰 목적이고 저는 이걸 깨달으신 분들은 사실 매출 1000, 1500 이미 그 이상을 넘어선 분들이 너무 많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까 되신 분들도 있고 이걸 이미 체계화시켜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왜 체계화시켰냐면 저는 사실 기준이 없었어. 그냥 저는 고객이 좋아서 일을 했고 고객들한테 막 퍼주는 걸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용을 이렇게 14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1인 미용실도 어쩌다 보니까 차렸어요. 막 나는 이 고객님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저는 미용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미용을 하면서 내가 만난 고객님들한테 뭘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난 제공을 하고 싶어. 뭐를? 고객들한테 어떻게 내 이 불타는 마음을 미용사들한테도 전달하고 싶어. 미용사들은 되게 뭔가 기술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직군이고 생각보다 직군 중에서도 굉장히 노력파에 속하는 직군인데 사람들한테 왜 인정받지 못할까? 왜 미용사라고 하면 무시당하거나 혹은 해프다 혹은 미용 뭐 할 줄도 모르면서 미용을 한다 이런 것들까지 왜 얘기를 듣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물론 대다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고 그런 뭔가의 회의감? 사람들 만남에 있어서 내가 고객한테 이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회의감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더니 그럼 나를 좀 나눠보자.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생긴 나의 노하우를 한번 파헤쳐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운, 그리고 제 노력, 그리고 타이밍이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저는 저 혼자 잘 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나의 노하우는 뭘까? 내 노하우가 됐던 게 뭘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미용사들은 머리를 잘하니까 매출 잘 치는 거야 아니면 뭐 좋은 살롱에 들어가서 그런 거야 미용사분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올려치기의 대우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마음의 위로를 정말 먼저 전달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신 거 압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도 알아요. 그래서 매출을 위해 얼마큼 노력하고 있고 고객을 위한 마음이 저보다 더 크실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고객의 마음을 내가 못 헤아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 마음을 먼저 위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이 잘못되고 안 잘못되고를 떠나서 그 방향이 조금 돌아가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고객이 나를 믿게끔 하는 방법은 뭘까? 그게 세 가지예요. 고객이 나를 발견해서 오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첫 번째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신뢰는 시술하면서 드려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드려요. 내 모든 태도로 드려요. 그리고 가시고 나서 다시 오게끔 만드는 그런 신뢰를 쌓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연하고 좀 사이코패스 같고 약간 집착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 집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신뢰를 얻는 법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내가 네일샵에 가서 컬러를 바르려고 했어. 근데 이 네일 아티스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 내가 전혀 모르는데 이 사람한테 덜컥 손을 맡길 수 있을까? 그래, 아트를 봤는데 아트는 예뻐. 근데 내가 손이 좀 까다롭고 손이 좀 작고 손이 별로 안 예뻐. 그럼 맡길 수 있을까? 난 네일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 한 번 하면 언제 또 다시 네일 할지 모르는데 맡길 수 있을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고객이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여기를 방문했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포커싱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솜브레 옴브레를 어떻게 내 시그니처로 만들까로 고민하지 말고, 솜브레가 어떤 고객님들한테 맞아 떨어지고 그 고객님들이 솜브레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고, 솜브레를 원했는데 그 후에도 솜브레를 원할까? 그러면 일시적으로 솜브레만 하고 가게를 떠나진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한 매뉴얼에 따라서 이 매뉴얼이 고객이 방문한 그 원인부터 결과까지를 모두 나열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아이롱펌, 제가 두상 펌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롱이랑 저는 이제 로트펌이랑 같이 합니다. 아니면 에드펌 찍찍이 로트로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두상 성형펌이지만, 같은 두상 성형펌이지만 어떤 고객님 왔을 때는 에드펌으로 시술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님은 아이롱펌으로 시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고객님은 로트펌, 싱펌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기준대로 한 스타일밖에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롱펌을 배웠는데 이 아이롱펌이 뿌리를 살려준대. 뿌리를 살리고 싶은 고객님한테 다 아이롱펌을 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고객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절대 꺼내지 않아요. 선생님 저 예쁘게 해주세요. 나 누구나 예쁘게 하고 싶어서 미용실 옵니다. 근데 어떻게 예쁘게 하고 싶은지,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게 고민이고 어떤 게 스트레스인지 잘 몰라요. 얘기 안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지나가면서 나를 발견했을까? 내가 트렌디해서? 뭐 예를 들어서 원장님 너무 멋있어 보여서 왔어요. 그럼 그분의 니즈는 애초에 멋있는 거예요. 멋있고 싶은 거야.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방문한 거거든요. 내 가게가 유니크하고 눈에 띄어서 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리셔서 어린 감각을 만들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즈 자체가 애초에 반영되는 게 첫 방문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신규니까 빨리 막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야. 나를 보고 왔던 사람은 애초에 우리 매장을 방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네이버를 봤어. 내 네이버에 시술 사진을 봤어. 뭐가 있었어. 그걸 보고 왔어. 그럼 그 사진은 뭔데? 그 사진은 고객님 왜 좋아했는데? 이게 왜 예쁜데요? 다시 물어보고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진을 왜 예쁘다고 생각했는지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객님한테? 고객님 들고 온 사진을 보여줬어. 내 해석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레이어드 사진 갖고 왔네? 레이어드 사진 갖고 왔는데 이건 풍성해서 좋았구나. 오케이 콜, 레이어드 펌 갑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드 펌 사진 갖고 왔어. 보여줘. 같이 봐. 고객님 이거 어느 부분이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고객님의 시선으로 봐야 그 시술도 만족스러울 수 있고 재방문까지의 그 과정도 만족스러울 수 있게 연달아 연동이 되는 거예요. 고객의 눈이랑 내 눈은 달라. 같은 사진을 봐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진을 보고 정확히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고. 그것도 중요해. 기술로 만드는 건데, 근데 내가 본 그 기술적인 면이랑 고객이 보는 그 감성적인 분위기의 느낌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화면을 봤어, 고객이랑 나랑. 근데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이 니트에 이 짜임새 이런 게 너무 예뻐. 근데 고객님은 핏이 예쁜 것 같아. 그냥 이 니트 핏이 예쁜 것 같아서 이 옷이 예쁘다 말이야. 다른 옷 똑같은 거 사드릴게요 했을 때 나는 이런 색깔을 살 거고 그 고객님이 이 핏을 살 거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의 방향의 포인트를 먼저 알아내면 그 사람의 만족도는 따라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니즈가 그냥 기분 전환이었어. 그럼 일회성인 걸 추천을 해야죠. 오늘 예쁜 거. 근데 나는 좀 유지력을 원래 원했어. 난 좀 빨리 풀리는 게 싫었고 난 머리를 자주 하러 못 와. 그리고 좀 풍성한 컬을 원해. 그러면 컬이 좀 세야죠. 아니면 뿌리 볼륨은 그때는 살리면 안 되죠. 뿌리 볼륨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오늘 예쁜 머리를 원하지 않고 꾸준히 예쁠 수 있는 머리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상담 방법이에요. 방문한 그 과정까지 파악하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된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나눴을 때 그러면 고객이 방문한 동기를 내가 알았어. 방문했어. 내가 앉았어. 고객이 나는 뭐 서비스를 받는 데는 궁뎅이가 아파. 예를 들어 나는 오래 앉아있는 걸 잘 못해. 근데 다른 데선 빨리 끝났었다? 근데 오늘 여기 미용실 왔는데 3시간, 4시간이 걸렸어. 니즈에 적합하지 않은 거잖아. 빨리 끝낼 수 있는 시술을 어떻게든 해줘야 돼. 손이 느려서 그래요. 고객님 제 매직 세팅하면 4시간이 걸려요. 제가 좀 손이 느리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손이 느린데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줘야지. 그래 매직 세팅 빨리 못 끝나. 그러면 딴 데서는 왜 빨리 끝나는지 물어봐. 고객이 진짜 매직 세팅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 고객님은 매직 세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겉머리만 떴을 수도 있잖아. 그럼 고객은 내가 더 느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같은 시술을 했고 똑같은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쳤을 때 내가 느린 뭐 거북인 거지. 그럼 나한테 오겠냐고. 안 오죠. 이런 세세한 것들을 다 파악하는 게 미용 상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가 아파. 근데 머리가 아픈데 되게 간단한 법칙이에요. 서비스만 따져서 봤을 때 그렇게 시술을 해서 다 하고 갔어. 오, 여기 손도 빠르고 내가 원하는 걸 속속들이 뭔가 파헤쳐주고 뭔가 원하는 거대로 나왔어. 집에 갔어. 근데 내가 집에 갈 때 되게 사소한 건데 뭘 받아갔어. 근데 집에 갔는데 가방 속에 이거 거기 선생님 주는데 냄새가 되게 좋네? 다음 사야겠다. 끝. 다시 오게 된다고. 되게 사소하잖아요. 이미 2번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번 재방문으로 오는 거는 사실 쉽다고. 그 재방문을 끌어내는 과정은 갈 때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교육에서 무료교육 때 풀 거예요.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무료교육의 영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풀 거예요. 그래서 미용사들을 고객이 방문하게 되는 과정은 총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의 과정에는 고객이 미용사를 발견해서 그 미용실을 발견해서 방문해야지 해볼까? 하는 그런 호기심이 발동하는 그 잠재 고객으로 변하는 과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발견했어. 나 저기 한번 가봐야겠어. 예약했어. 갔어. 근데 갔는데 친절해. 내가 원하는 걸 막 도출해내. 뭔지 몰라. 막 처음 봤는데 편해. 기분 좋아. 만족했어. 머리 오케이. 땡큐. 집에 갔어. 가방에 봤는데 거기 미용실에서 줬던 거 머리 이렇게 했는데 야, 너 머리 냄새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오겠죠. 이렇게 되고 이 고객이 하나의 나의 뭐가 되냐면 내 마케팅 해주는 팜플렛 역할을 해요. 이 고객님이. 왜? 기분이 좋아졌거든. 오늘 하루 그 기분이 퍼펙트였어. 왜? 그 선생님 때문에. 라는 마음이 조금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딜 가서 그냥 마루 얘기가 나오고 야, 거기 좋았더라. 이 한마디가 네이버 광고, 리뷰 다 돌리고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파워는 10배가 세다고. 왔던 고객들한테 전략을 집중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포인트예요. 굉장히 아직까지도 뜬구름 잡는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 고객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행복할까? 오기 전에, 왔을 때, 갔을 때, 애초에 나한테 왔을 땐 괜찮다는 생각을 방문할 때 들고 온 거잖아.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고객님 강제로 끌고 왔어요. 이 수동적인 직업의 장점은 내가 강제로 앉혀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발로 걸어 들어갔잖아. 예약할게. 오케이. 왔잖아. 그걸 팩트로 삼으라고요. 네이버에서 뭘 봤으니까 혹해서 온 거잖아. 지나가다가 뭘 봤으니까 들어온 거잖아. 그냥 내보내지 말라고요. 내보낼 거면 다음에 한 번이라도 다시 생각나게 뭐라도 하라고. 그럼 결국에 그게 나한테 다시 오게 되는 과정이라니까. 오늘부터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온 고객님이 왜 왔지? 뭐 보고 오셨어요? 뭐 플레이스 보고 오셨어요? 플레이스 보고 왔으면 플레이스 뭐 보고 왔냐고. 뭔 사진 보고 왔냐고. 리뷰 보고 왔으면 무슨 리뷰가 제일 인상 깊었냐고.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후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정해.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친절하고 보고 왔어? 더 친절하게 해. 그냥 잘해주세요. 막연하게. 이거 아니고 저 리뷰 보고 진짜 친절하시다는 얘기 듣고 왔어요. 근데 진짜 머리 잘한다는 얘기 듣고 왔어요. 그럼 고객님 어떤 머리 사진 보셨어요? 이 사진에 어떤 머리가 예쁘세요? 이런 식으로 상담 방향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월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미용사분들이 이제 월 1,000만 원 매출에 도달하고 싶다, 혹은 1인 미용실이 월 매출 1,000만 원이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안에는 이제 체크리스트, 매출 빵꾸 나는 이유가 뭘까?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진짜 기본적으로. 그럼 이걸 체크를 해. 하지 말아야 할 거 5가지 중에 내가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은 나 다 안 해.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드릴 거예요. 이 지금 순서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걸 지금 전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 개꿀 개이득이라고요. 14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어요.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은 안 돼요. 월 막 3, 4천 벌고 계시는 분은 안 되고.